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어떤 도커 이미지 빌드의 이미지 관리 내용을 배웠었는데, 이에 이어서 도커 서비스 빌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는 도커 컴포즈의 개요와 도커 컴포즈를 이용한 단일 컨텐츠 생성, 그리고 복수 컨테이너 생성 및 실행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도커 컴포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념과 기존의 도커 파일과의 차이점, 그리고 도커 컴포즈의 사용 단계와 이를 실현하는 도커 컴포즈 스크립트 파일인 .yml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커 컴포즈와 관련된 기본 명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커 컴포즈란 무엇일까요? 하나의 시스템은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커 파일에 의해서 도커 환경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데 비해서 도커 컴포즈는 이들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컨테이너를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커 파일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명령어들을 간단하게 해준다고 본다면, 이들을 하나의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것을 여러 개로 늘렸을 때 다중 컨테이너를 간략하게 하는 어,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컨테이너를 한 번에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도커 컴포즈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도커 컴포즈와 기존의 도커 파일과의 차이점이 대별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은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미지를 빌드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과 환경 설정을 정의하며 빌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며 도커 파일의 텍스트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게 되고,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도커 빌드 -t 이미지 네임과 워킹 디렉토리를 지정해 줌으로써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도커 컴포즈는 멀티 컨테이너 앱을 구성 및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도커 컴포즈.yml이라고 하는 야물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네트워크, 볼륨 및 환경 변수 등을 설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복수 컨테이너 생성 중에 단일 컨테이너 생성에 사용됐던 도커 파일을 병행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는 도커 컴포즈 업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중 컨테이너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는 단계는 먼저 첫 번째로 단일의 컨테이너를 생성하기 위한 도커 파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도커 컴포즈.yml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되고, 도커 컴포즈 업 명령을 실행해서 복수의 컨테이너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커 컴포즈.yml 파일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예제는 도커 컴포즈의 스크립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전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컨테이너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비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요. 베어쉘 애플리케이션으로 또 하나의 컨테이너가 생성돼서 두 개의 컨테이너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빌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 워킹 디렉토리의 dir이라고 하는 폴더에서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빌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어쉘인 경우는 이미지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우분투를 어, 스탠다드 인풋인 스크린을 활용하게 되면 true로 해주게 되고 PTY는 키보드를 활용할 때 true로 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실행될 때는 마지막에는 빈 베어쉘이 실행이 되도록 정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컨테이너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커 파일에 명시한 커맨드, expose, 볼륨, env의 내용은 도커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에서는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미지 관점에서 도커 파일과 도커 컴포즈는 상호 보완적으로 정의가 되므로 해당 속성이 도커 파일에 적용이 될지 도커 컴포즈에 적용이 될지 선택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컨테이너가 하나인 경우는 도커 파일 하나로 생성이 되겠지만 다중 컨테이너로 할 때는 도커 컴포즈가 시간과 노력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그 내용에는 버전, 서비스, 이미지는 사용할 이미지가 되겠고 빌드는 도커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커맨드는 컨테이너 안에서 작동하는 명령어를 나타냅니다. 또 컨테이너의 이름과 포트 그리고 스크린과 키보드를 사용할지 여부 등도 여기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커 컴포즈에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커 컴포즈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면 실행을 할 때는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옵션과 서비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d 옵션을 주는 경우는 베어쉘처럼 디몬 형식, 백그라운드 형식의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d 옵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커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도커 컴포즈 ps-a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커 파일로 생성을 했을 때는 도커 ps-a지만 이와 같이 도커 컴포즈로 생성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도커 컴포즈라고 구분해서 작성을 해줘야만 서비스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에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도커 컴포즈 업만 하게 되면 기존의 이미지가 그대로 실행이 되고 마이너스 빌드 옵션을 주게 보였을 때만 변경사항이 반영이 됨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도커 서비스 컨테이너 서비스의 시작은 도커 컴포즈 스타트로 하게 되고 정지는 스톱 명령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 도커 컴포즈 컨테이너가 실행 중일 때는 여기 있는 도커 컴포즈 RM 명령을 실행하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톱을 해줘야 되고 내가 실행하려고 스톱을 했다가 다시 실행할 때는 스타트를 해주고 이와 같은 관계를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